지금은 모든 걸 다 적고요. 법무법인 발음의 하동진 변호사님과 정양훈 변호사가 랜드로버와 싸우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아, 랜드로버와 싸우는데요? 예. 다른 일은 뭐 다 적었습니다.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맺힌 이유가 뭔가 도대체? 너무 억울한 부분도 많고요. 제가 이렇게 좀 실수나 잘못한 부분도 꽤 많아요. 그러기에 앞서 안 좋은 이 나쁜 차를 팔아놓고 네. 그들이 하는 행태에 너무 이제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싸우기로. 이 싸움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평소에 좀 화가 좀 많으십니다. 화는 많은 편인데 오래 안 가는 편입니다. 하루가 못 네. 가는 편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건 제 일생의 처음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을 열받게 만드는 예, 소송이라는 것도 이제 처음이고요. 제가 또 고발한 것도 처음이고요. 소동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사과하는 어떨까요? 사과드려야죠. 경위 없게 제가 난동을 부려서 뭐 심한 욕설을 매장에서 해서 여러분께 좀 불편한 방송이 나가게끔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 영업사원이신 그분께 정말 또 심한 욕설을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도 하셨고 온라인에 보니까 예, 예. 90년대 가수 갑질 사건 이걸로 이제 심하게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나다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했지만 더 큰 문제를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일단 사과는 하셨고 오늘도 예, 하셨고 예. 내일도 또 하실 마음도 있나요? 계속 또 만나뵈면 또 사과할 의향도 있고요. 그 영업사원에 대해서 화를 낸 건 아닌가요? 그분한테는 뭐 별 감정도 없고 그냥 제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는 감정을 다 담아서 대표자들한테 좀 전달을 해달라는 의미를 한 건데 제가 제 감정 추스리지 못하고 탑을 했어야 되는데 오버가 너무 돼서 그 분께도 같이 욕을 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동 피우는 영상을 봤더니 왜 그렇게까지 소동을 피우면서 화를 내신 건가요? 우선 제가 주행 중에 두 번 제가 이제 차가 선 건 아닌데 속도가 줄어드는 걸 겪었어요. 주행 중에요. 입고시켜서 차를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맨 처음 두 번 속도가 주행 중에 속도가 주는 현상은 저도 이제 이번 사건 때문에 알게 됐는데 DPF라는 그 문제로 어려운 단어네요. 그렇죠. 정유차가 나쁜 매연이나 이런 분진가루가 태워져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막혀서 차가 이렇게 저속 현상, 그러니까 악셀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고 오히려 속도가 줄어드는 현상이죠. 그런 현상이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차뿐만이 아니라. 랜드로버예요? 랜드로버예요. 예. 예. 그래서 두 번 그 현상을 겪었고 예. 두 번 입고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엔진 문제로 작년 11월달, 12월달에 상남동에서 주행 중에 서버렸습니다. 골목을 예. 막고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엔진을 교체를 했더라고요. 통째로. 근데 제가 그때 더 어필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한테 차를 판 딜러사 대표가 제가 아는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심한 어필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동생네 회사니까 좀 예. 참자 이러고 예. 심장을 새 걸로 갈았으니 예. 새 차가 됐다 생각하고 그래 이제부터 또 잘 타자 했는데 또 쓴 거죠. 그 차가 뭐예요 근데?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라는 차입니다. 얼마짜리 차나요? 한 8천여만 원 가까이. 어렵게 맘먹고 샀는데 그렇죠. 가족여행 다니고 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예. 어렵게 마음먹고 예. 산 차 맞습니다. 그런 차가 가족들과 강아지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에 또 서버린 거죠. 엔진을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찾아갔는데 고치신 분을 좀 만나 뵙자. 직접 만나 뵙고 대화를 정중히 드리고 잘 고쳐주셨습니까? 엔진을 교체를 했는데 또 고장이 났습니다. 잘 고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제가 믿고 타도 되겠습니까? 예 믿고 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정말 믿고 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 딱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차키를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와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하고 가장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 장모님 모시고 처음으로 부산에 이제 여행을 저희 처와 장모님과 처남댁과 처조카를 데리고 여자 4분을 모시고 부산에 다녀오는 길에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차가 또 서는 큰 사고를 제가 이제 다치지는 않았지만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이제 서는 사고를 당한 거죠. 무서운 갓길에서 처음 서봤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레카차를 기다리는데 역시나 랜드로버에서는 레카차가 빨리 안 오더군요. 제 실수로 사고를 냈다든지 추돌 사고였으면 보험회사를 부를 텐데 제 사고가 아니라 차의 결함으로 쓴 거니까 제가 080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랜드로버 서비스한테 레카차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왔고요. 그리고 오신 그 레카차 기사분이 택시 불러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갓길에서. 택시를 어떻게 불러요? 아기까지 포함한 여자 4분을 모시고 예. 택시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정표도 없는 곳이어서 어디로 오라는 소리도 못하는 곳이었는데 택시 불러 가시던지 아니면 레카차 타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레카차를 앞에 타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제가 타고 있던 차를 그대로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은
보장은 보험이 안 되고 네. 차만 보험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돼지도 아니고 네. 진백도 아니고 뒤에 실려서 그것도 네. 저 혼자였으면 괜찮은데 장모님과 그 처와 제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타는 데 대해서 네. 너무 화가 나서 뒤에 타보시니까 어떤가요? 좀 다른 사람들은 뒤에 타면 기분이 진짜 무섭고 좋지 않다. 제가 에버랜드를 자주 가거든요. T 익스프레스라는 제일 무서운 예. 웨이브죠. 예. 그거보다 좀 무섭더라고요. 그거 탈 때는 그냥 무서울 뿐이지 제 목숨이 어떻게 되겠다는 공포감은 네. 없잖아요. 레카차 뒤에서 이렇게 꿀렁대면서 이렇게 갈 때는 정말 생명의 위협.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거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감은 없는데 이거는 레카차 뒤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되게 어지럽나요? 어지럽다는 것보다 그냥 계속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한 번 이렇게 꿀렁할 때마다 정말 무섭고 그럴 때마다 악이 울고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은 좀 잠시 네. 정신을 약간 잃으셨었어요. 그 대표와 카톡 내용 중에서 앰뷸런스 불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레카차를 부르고 에 전화를 해서 차 안에서 이 언성이 높아지니까 장모님도 계시고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예. 갓길로 나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때부터 소리를 질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차에 타서는 또 이동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예. 흥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카톡으로 빨리 차를 세워달라고 전달해달라고. 예. 또라면 저 혼자서 막 음. 크게 어필하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카톡으로 이제 차를 세워달라 했는데 세우질 않고 충주 쪽에서 차가 섰는데 2006에서까지 매달려 간 거죠. 매달려 가니까 본인이 잠깐 쉬자고 할 수도 없고 예, 뒤에서 그렇죠. 약간 운전사는 또 앞에 있고요.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예, 소리도 못 지르고 도착해서 레카차 운전하시는 분이 또 차를 저희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더라고요. 네. 뛰어내리래요. 정말 그때 못 참겠는데 네. 또 그 레카차 분한테 화를 낼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도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전화를 해서 보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랜드로버 코리아나 천일 오토모빌에 항의를 하면 되겠다. 네. 대표한테. 예. 그래서 그분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혼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왜 안 예. 내려주고 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친절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우선 내리라고 정색을 하면서 빨리 내려드리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고요. 네. 그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분이랑 저랑 둘이 남았을 때 이것도 내려줘야지 사람이 내리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차 좀 내려주세요. 내렸어요. 내리고 그랬습니다. 돌아왔어요. 예. 그다음에 바로 그 천일로 가셨나요? 2006에서 이제 제가 타고 갈 대차를 보내줘서 타고 이제 오는 도중에 그 천일 오토모빌 이제 대표랑 이제 통화를 하고 카톡도 하면서 우리 집으로 다 모여라. 너도 좀 보고 얘기하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당신도 레카차를 타고 와봐라. 내 심정이 돼서 내 상황이 돼서 같은 상황에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자기는 부산에 있어서 자기 못 온대요. 이렇게 큰일을 겪고 네. 왔는데 그는 자기 일 본다고 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못 오느냐 항의를 했더니 아버님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걷다 대고는 또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 다 보고 오라고 했더니 며칠 뒤에 이제 오게 돼서 그 날이 이제 제가 천일 오토모빌에 방문을 하게 된 날이죠. 그 대표님께서 네. 그날밖에 시간이 안 되신다 하셔서 네. 그날 찾아가게 된 겁니다. 지나가서 이제 그 소동을 이제 피우셨는데 대상이 그때 그 대표인가요? 그 대표한테. 예. 근데 그때 왜 고기를 갑자기 사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고기 사오라고 안 했어요. 그때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찾아간 건 5월달이었고요. 고기를 사오라는 건 7월달입니다. 이게 두 개가 짜집기가 돼가지고 예. 같은 날 제가 막 행패 부리면서 예. 고기까지 사오라는 것 같이 나갔는데 그 다른 날입니다. 그 2개월 3개월 동안 시달림이 굉장히 많이 당하고 거짓말을 그들이 많이 하고 말을 많이 바꾸고 예. 어떻게 그러면 2018년 5월부터 예. 7월까지 예. 어떻게 그 상황이 진행됐나요? 우선 5월달에 제가 매장 방문한 예. 것부터 얘기를 할까요? 매장을 택시를 타고 갔어요. 대차가 네. 나왔는데 대차도 중고차의 소리가 엔진에서 많이 나서 네. 불안하더라고요. 방문을 해서 내렸더니 전장하신 자분들이 대표 빼놓고 한 네. 6, 7명이 택시부터 이렇게 감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인도를 해서 7층 자기 대표자 사무실로 네. 올라가재요. 그래서 7층으로 올라가는데 또 그때 한 3, 4명이 같이 타고 둘러싸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대표자 사무실로 들어갈 때는 둘만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오랜만이다 인사하고 어떻게 할 거니? 그 대표자가 제가 아는 동생이니까 어떻게 할 거니? 했더니 형 차를 저희가 중고차로 매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최상위 모델인 레인지로버라는 차를 신청을
이제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사게 되면 딜러사가 10%가 마진이 남고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10%가 남는데 20%를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신차 사는 건 뒤로 미루자. 그 얘기는 뒤로 미루자. 우선 문제는 내가 내 차가 하자가 너무 많아서 섰고 나는 걸 환불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너 같으면은 중고차 가격으로 환불 받겠니? 너희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는 새 차 가격으로 환불을 받아야 되겠어. 처음부터 이게 갑작스럽게 한 번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는데 5번이나 섰으니까 이건 문제가 많다. 완전 잘못된 걸 너네가 판 것 같으니까 이건 전체 환불을 해줘.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했더니 저 같아도 형같이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바로 말을 바꿔서요. 그럼 환불해줘.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고차를 그 중고로 뭐 받겠다 이런 네. 거는 사고차를 중고차로 팔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고객지원팀장이 예. 한테 제가 이제 막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고칠 수만 있다면 고쳐서 그걸 중고차로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 차를 다른 사람이 또 타고 다닌다는 생각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차는 없애버려야 된다. 예, 자기네들이 환불을 100% 환불까지 해준다고 말을 했던 차를 예. 예, 그래서 저는 제 차를 폐차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네. 제 차를 고쳐서 중고차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미 고쳤을 때도 다시 또 섰던 그런 차잖아. 그렇죠. 엔진을 통째로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2번이나 더 쓴 차죠. 제가 이렇게 랜드로버 그때 결함이 전체적으로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검색도 잘 안 해봤고 그랬더니 신차는 살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그 친구가 등치가 되게 커요. 아니 형 같으면 차 무서워서 형한테 팔겠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랑 그 말투랑 그 말 내용이 대화 내용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화가 좀 나서 이제 뭐라 했죠. 뭐라 이제 했더니 근데 20%를 어떻게 깎아준다는 거예요? 자기네 마진이 10%, 그럼 본사 마진이 10%, 20%를 자기네가 포기를 하겠대요. 예, 근데 그래서 저를 랜드로버 코리아에 예. 여기 와서 다 때려 부수고 있다. 저는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인데 독서를 엄청나게 하고 차로 밀고 들어오기 일보 직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몰고 매장으로 돌진. 예, 돌진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얘기를 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가수 좀 했던 사람인데 좀 시끄러우니까 빨리 해결해 줍시다 이러고 자기가 랜드로버 코리아 대표한테 얘기를 하겠대요. 얘기를 듣다가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5번이나 그 가족들을 다 태우고 목숨을 걸고 온 사람인데 거기다가 제가 이미 난동을 부리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다 제가 거기에 또 동조를 해주면 그걸 갖고 10%를 자기가 뺏어오겠대요. 원래는 700만 원을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환불을 해주기로 했대요. 자기네들을 보태기로 했대요. 신차 가격은 10%만 한 2천만 원이 되는 가격이잖아요. 1,300만 원이 더 이제 더 자기는 받아내겠다고 저를 이제 나쁜 사람을 만든 거죠. 너네들이 이렇게 사기 아닌 사기를 쳐서 거짓말해서 랜드로버 코리아에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왜 거기 등장인물로 들어가야 되며 내가 왜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랜드로버 코리아에 그렇게 알려져야 되냐. 이거 너 생각 자체가 되게 잘못된 것 같다. 거기서 이제 제가 감정을 못 추스르고 이제 막 삑삑삑삑삑삑삑 할 정도로 이제 욕을 하면서 그럼 랜드로버 코리아에 예. 좀 짜우치자는 얘기였나요? 그렇죠. 그래서 난 못하겠다. 너 내려와 하고 1층으로 내려가서 방송에 보면 제 뒤에 등치 크고 키 큰 친구가 현일 오토모빌 대표예요. 예. 그 친구가 이제 너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직원들 앞에서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사기치재는데 이게 대표자로서 할 말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질렀어요. 그래서 저도 흥분 많이 해서 이제 거기서 친구한테 너무 많은 욕설을 예. 하다가 또 하나 정말 잘못한 거는 인포에 태블릿 PC가 있었는데 초록색으로 랜드로버 딱 마크가 있는데 와 진짜 진절머리 나게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저도 제 감정 추스르지 못하고 그거부터 푸시고요. 그리고 이제 돌다가 물 하나 달라고 그래서 물 마시다가 전시된 차 보니까 정말 나를 죽인 차 같이 보여서 그 정도로 막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물통 하나 던지고요. 간판 얼마라고 써있져 있는 그만한 간판을 발로 차서 제가 잘못을 했죠. 네, 그러고 제가 한 15분 정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또 난동 부리고 더 이상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소리는 네. 질릴 대로 다 지르고 지쳐가지고 집에 왔어요. 잠깐 예. 제가 예. 즐겨찾기를 보니까 예. 정작 부모님은 안 계시고 장인어른 장모님만 예. 즐겨찾기 있네요. 예. 부모님은 잘 즐겨찾지 않으신가요?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요? 아, 예. 네. 어머님은 네. 9살 때 이제 네. 없이 자랐고요. 아버님은 200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55세 나이에 일찍 가셔서 이미 방조로. 아니, 그래서 또 장모님에 대한 생각이 예. 그래서 좀 더 인정받고 싶고 가족한테 좀 그때는 못해서 좀 잘하고 싶어서 옛날에는 너무 내 가족한테 못해서 노는데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거 다 버리고 가정에만 충실하려고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가족이 없이 이제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 저 자신이 혼자 그냥 죽는 상황이었으면 참았을 거예요. 근데 가족을 태우고 그러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예. 짜고 치자고 된 건가요? 아니요. 짜고 칠 수 없다 했죠, 제가. 절대 못 한다고 네. 하고 그것 때문에 난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난동이 시작이 돼서 그대로 아무 협상 안 하고 집으로 왔어요. 왔더니 고객 지원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나는 계속 랜드로버를 믿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대표자까지도 끝에 차도 5번이나 섰고 차도 못 믿겠고 대표자란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자고 얘기를 하니 당신도 못 믿겠다. 좀 순수한 사람을 보내달라 했더니 그 고객 지원 팀장이 자기가 차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자부를 하고 있고 자기가 고친 차가 잘 다니는 걸 보면 정말 기쁘다. 이런 말에 또 제가 현혹이 돼서 믿고 네. 그럼 얘기를 해봅시다 하고 그 사람이랑 앉아서 둘이 좋은 대화로 이제 대화를 나눴죠. 그러면 제 차는 100% 환불을 해주기로 하고요. 그럼 100%라면 그 당시까지 제가 리스비를 6,700여만 원을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6,700여만 원을 환불 받는 거로 알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신차를 그거는 금방 얘기가 끝나고요. 바로 신차 제가 구매하는 거로 말을 돌리더라고요. 대표님 그래서 뭐 어떤 차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뽑는 차 이제 자기네들이 팔 차에 대해서 대화를 예. 많이 나눴어요. 위약금은 그러고 나서 자기네가 이제 또 오토쇼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네. 환불은 이제 제가 먼저 4천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네. 얘기를 했더니 4천만 원 정도를 보내줬어요. 한 2달이 지나서 저는 이제 환불을 받으면 되잖아요. 나머지 네. 금액을. 근데 받으면 되는데 화가 이제 많아졌으니까 네. 오빠는 이제 참고 뒤로 빠지고 내가 얘기할게 해서 와이프가 얘기하는데 몇 날 동안 계속 끙끙 앓더라고요. 저한테 얘기 네. 못하고.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오빠 사실은 한 10번 정도 그 고객지원팀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리스 위약금 2,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우리한테 부담하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니? 그게 말이 돼? 100% 환불해 준다고 그랬는데 2,500만 원 우리한테 또 내라고? 전화기 줘봐. 네.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제가. 너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 대표한테 다시 물어보고 예. 확인을 해주시고 다시 연락을 주세요 하고 저는 또 장모님을 모시고 네. 장인어른과 일가족 처남댁 또 조카 저희 와이프랑 해서 처가댁 식구들을 다 네. 모시고 홍천을 놀러 갔어요. 근데 그때 놀러 갔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고객지원 팀장이. 제가 운전하고 가는 길에 제가 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제가 내야 되는 게 맞대요. 말이 바뀌었네요. 말이 바뀐 거죠. 그때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또 어른들이 타고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조용히 해서 내리고 거기까지 바로 할까요? 내려서 우선 그 차에서 못 내리고요. 거기 홍천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고기가 맛있었대요. 예전에 놀러 가셨는데 맛있었대요. 한우가. 그 하나로마트를 찾는데 못 찾았어요. 한 시간 정도를 헤맸어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수영장 놀러 가고 이런 게 또 중요하니까 고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통화를 빨리 해야 되니까 어머니 애기랑 먼저 들어가세요. 고기는 제가 사올게요. 혼자 살 테니까 전 수영을 안 하니까 네. 어머니가 고기를 놓으시면 제가 고기를 사다 놓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카드를 딱 쥐어주시더라고요. 네. 현민아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요번에 돈을 좀 벌었으니까 네. 고기는 내가 살게 이러시더라고요. 그 카드를 주시면서 야 TV에서 보니까 1.5cm로 자르면 그게 제일 맛있대. 네. 그렇게 꼭 1.5cm로 가장 좋은 고기로 달라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네. 나와서 고기를 사러 가기 전에 전화를 이제 하면서 이제 또 소리가 언성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한 2시간 가까이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전화기를 잡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면서 고깃집 찾는데 찾지도 못하겠고 저녁 시간은 다 됐고 그 다음에 와이프한테 너네 고기 사서 오니? 이런 전화를 받게 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들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가정사를 알고 있어요.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 집에서 얘기할 때 그 영업사원분이랑도 얘기를 했었고 장모님에 대한 그런 제 마음도 얘기를 했었고 애틋함.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다 했었는데 이게 다 또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혼자서 나와의 여행 때마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전 너무 또 기분이 안 좋아진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뭡니까? 당신네들 때문에 또 이게 또 뭡니까? 또 여행 망쳤으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다가 이제 막 소리가 나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고기 사러는데 고기도 못 사고 이게 뭐냐면서 이제 고기를 지금 사오라고 제가 네. 1.5cm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흥분이 가라앉고 제가 또 막소리를 내뱉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걷어들이면서 영수증이라도 갖다 달라. 내가 돈을 내겠다. 네. 일단 영수증도 없이 제가 이제 술도 안 마시는데 와인도 한 병 사왔더라고요. 이 와인도 안 마신다 가져가라 했더니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네가 금융 실수를 자기가 했었대요. 요번에 또 자기 실수래요. 10번 정도를 물어봤을 때 제가 내는 거라고 했으면서 한 번도 아니었는데 또 제가 화를 내고 나니까 자기 실수였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드시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모 종편에서 예. 예, 끝에 이제 고기 사오라는 장면까지 나갔는데 그게 마치 그거를, 예, 그 난동물에다가 그날, 예. 고기 사오라는 것처럼 다들 예. 인식을 하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 며칠 사이에 예. 영수증 갖다 달라 예. 돈 드리겠다 했는데 아닙니다 하고 영수증도 안 주고 계속 뒤로 빼고 그 다음부터 묵묵부단 답도 없더니 모 종편에 90년대 연예인 갑질로 내보냈더라고요. 갑질 가수가 되시네요. 예. 참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후에 정육점 FA를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참 좋아하는데 예. 그 고기 파문이 너무.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마트 가서 와이프랑 장을 보다가 오빠 고기 좀 골라와 그랬는데 거기 앞에서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는데 눈도 못 보고 있고 예, 그 일하시는 분들이랑 눈도 못 보고 있고 아직까지 그래요. 참 저 한 번도 나쁘게 이렇게 어디 이렇게 비춰진 적은 없거든요. 예. 그렇게 바르게 살아온 건 아니지만 네. 세상에 나쁘게 나쁜 놈 같이 이렇게 비춰진 적이 없는데 이게 그렇게 비춰지고 나니까 아직까지 좀 대인기피증 아닌 대인기피증도 좀 생기네요. 기사 나오고 난 뒤는 어떻게 됐나요? 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90년대 갑질 가수다 예. 제목을 받으니까 아니다 그냥 나다 이러면서 이제 예. 페이스북에 글 올리셨고 다른 그림을 봐달라 예. 이 프레임 말고서 예.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예. 다음에는 어떻게